네, 지금부터 103회 전산세무2급 부가치세와 원천징수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풀이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2년 1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4월에서 6월 말까지의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치세 신고서 외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할 것. 그러면 자,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1번에 있는 이 매출 내역과 2번에 있는 이 매입 내역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누락된 거나 가산세 구할 게 있으면은 가산세 등을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 내역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부가치세 신고서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자, 4월부터 6월까지 날짜를 놓아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네. 자, 그러면은 매출 내역부터 입력을 할 건데 쌤이 조금 창을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문제 봐주시고요. 자, 1번 세원계한서 발급 매출분이 있죠? 5억에 5천만 원. 이거는 몇 번이죠? 예, 과세 세원계한서 발급 1번에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은 수출이죠? 자, 매출의 수출은 영세의 기타로 간다는 거 알고 있죠? 금액은 5천만 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1번의 매출 내역은 끝이 납니다. 2번의 매입 내역은 세원계한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 있는데 공급가 2억 5천에 2,500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으로 나누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위에 일반 매입 중 공급가격이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고정 매입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일반 매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랍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불공이든 아니든 세원계한서 수취한 일반 매입분을 전부 다 2억 5천에 2,500을 매입에 일반 매입 10번에다 일단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불공이라고 해서 빼면 안 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2억 5천에 그쵸? 2억 5천이죠? 네, 2,500을 넣으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16번 이제서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오른쪽 50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네,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2번 볼 건데요. 예정신고 누락분 세원계한서 매입이 있죠. 이건 누락분이니까 이제 누락에 가셔가지고 입력하면 되는데 세원계한서 받았으니까 세원계한서란 자,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클릭 그리고 매입의 예정 누락분 세원계한서 돼 있죠.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얼마였죠? 문제 보니까 450에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락이 나오면은 항상 그 가산세를 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건 잠시 후에 구하도록 하고요. 일단 누락은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3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니까 확정신고 때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전부 다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환급을 받으시면 돼요. 자, 얼마입니까? 네, 1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사는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답니다. 우리 전자신고는 확정 때 10,000원을 공제받는 거 알고 있죠? 예정 때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확정 신고 때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환급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거 이론에서 말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54번에 전자신고세액 공제에다가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입력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가산세는 어디에서? 자, 여기에 가산세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구하셔야 되는데, 자, 결론.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쌤 늘 얘기하죠. 우리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이제 신고하게 되면은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71번과 납부지원 가산세 73번. 자, 이거 두 개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뭐 혹시나 영세율을 누락했다면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금액으로 우리가 가산세를 매기는 거죠? 미납세액이죠. 그렇죠? 그럼 미납세액이면은 자, 보세요. 매출 내역에서는 예정 신고 시에 누락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누락한 미납세액은 일단 매출세액은 0이에요. 마이너스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야 되겠죠. 매입세액은 누락한 게 45만 원이죠. 그러면 매출세액은 누락한 게 없으니까 0이고 매입세액은 45만 원이면 이게 금액이 마이너스 45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누락한 미납세액이 아니고 누락한 환급세액이죠. 그렇죠? 환급세액 즉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가산세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누락한 미납세액이 플러스가 되어야만 가산세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이면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자, 2에서 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2에 누르시면 현시간부로 괄호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 관련 자료이고요. 자, 로운상해가 우리 회사죠. 자, 우리 회사에 신용카드 매출원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물건 판 사람이 카드 결제하게 되면 카드 그 전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판매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카드를 받고 팔았는지 이 두 가지의 거래를 보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먼저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신용카드는요 수령 명세서가 정말 빈출이에요. 발행금액 집계표는 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정말 잊을만 하니까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기본 강의 때 했던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죠. 자, 10월에서 12월까지.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이거 칸 맞추어서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다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1번이 아니죠. 10월 15일에는 남산의 제품을 납품했다는 건 팔았죠. 그리고 세원계안서를 발급을 했답니다. 그럼 쌤, 카드하고 관계없으니까 이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근데 10월 30일 날에 남산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엔 우리가 제품을 팔았을 때 15일이었죠. 그때 외상으로 팔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남산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세원계안서 좀 발행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당시에 세원계안서를 발행했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30일 날 오더니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카드로 하겠대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카드 전표를 또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증빙을 이렇게 중복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실무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얘는 카드 전표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를 입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세가 붙은 거니까 과세 매출분이고 신용카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 요 시점과 요 시점이 만나는 이 지점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입력을 하고 있죠? 부가세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저 분명히 기본 강의 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얼마입니까? 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500에 250이니까 2,750이죠. 이렇게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카드만 이제 발행했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게 세금계산서하고 중복으로 발행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있죠. 여기에다가 얘는 중복으로 발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금액을 한 번 더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2,750이 아니라 여기도 2,750을 중복으로 발급했다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거. 두 번째 거. 자, 면세 제품이네요. 과세가 아닙니다. 공급가 700을 헤라산업에 납품하고 계산서 발급했답니다. 근데 얘도 어때요? 처음에 계산서 발급했는데 갑자기 12월 15일 날 결제하러 오더니 또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끌고 또 카드 전표를 주었겠죠. 얘도 중복이네. 그러면 일단 카드 전표 발행 금액 지키표니까 카드에 대해서 입력은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면세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면세 매출의 신용카드랑 만나는 지점인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쵸? 얼마입니까? 얘는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죠. 그래서 공급가 700을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했으니까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는 달라요.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죠. 계산서 발급 금액에다가 700을 한 번 더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중복이 아니라면 이것들을 적을 필요가 없는데, 맞죠? 중복이기 때문에 얘들을 적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문제에서는 다른 내용 없으니까. 그렇죠? 자, 답안 잘 보시면서 공부를 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로 끝이 났고 ESC 빠져나올 때 반드시 저장해야 됩니다. 이거 저장 안 하면 안 돼요. 저장 됐습니다. 자, 3번 문제이죠. 우리 3번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안 그렇겠지만 이번 연도에는 이제 신유형의 문제이죠. 101회, 102회, 지금 103회 스트레이트로 연속 3번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일에 102회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쌤이 또 라이브 그 생방으로 여러분께 또 이거 강의해 드린 것도 있었으니까 특강으로. 그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빠르게 입력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전밖에 안 돼요. 자,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하세요.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는 마감이 되어 있답니다. 마감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1기 예정이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 1월부터 3월까지 가셔가지고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마감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이대로 놔두고 그냥 나오세요. 아시겠죠? 자, 확인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자신고 순으로 진행하고, 또 이렇게 또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거는 뭐, 저하고 공부했으니까, 네, 그냥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굳이 뭐, 쌤이가 안 읽어드려도 괜찮죠? 어차피 100일에 102회 다 똑같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전자신고 합니다. 전자신고 어디에? 여기죠? 클릭. 자, 먼저 신고 연월이 1월에서 3월까지였죠? 자, 엔터. 자,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신고인 구분은 납세자 자진 신고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네요. 그쵸? 있나? 3번에 있네요. 그쵸? 네. 갑자기 안 보였어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시험 칠 때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쌤은 그냥 빠르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뭐 하면 되겠습니까? F4 제작. 자, 이게 첫 번째죠. 오케이. 자, 비밀번호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1234 1234 1234 1234 밑에도 1234 1234 확인. 오케이, 들어왔죠. 제작이 완료되었답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어떻게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가가지고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하고 나서 얘입니다. 클릭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뒤에 뭐가 뜬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닫기 누르고, 자, 이제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어디? 찾아보기. 좀 크게 띄울까요? 클릭.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데 클릭하면 안 돼요. 밑으로 쭉 내리면은요, 맨 밑에 파일명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도 이 파일명을 이렇게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클릭하고 열기. 그래서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어떻게 한다? 검증하고 결과 확인하고 내용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자, 검증할 때 이거부터 할 때 클릭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겠죠. 1, 2, 3, 4, 1, 2, 3, 4 문제지 있는 거 확인. 그 다음에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잘했으니까 결과 확인 클릭. 오케이.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내용 검증 클릭. 오케이. 검증 결과 확인 클릭. 그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클릭. 자, 화면 바뀌죠? 전자 파일 제출하기 클릭. 제출합니다. 확인. 접수되었습니다. 닫기 끝. 이것만 하시면은 네, 2점을 줍니다.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쌤 영상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마시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 파일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첨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출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치세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 ESC 빠져나오시고요. 재무회계 문제 있죠. 그쵸? 재무회계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강의에서 다 풀었으니까 지금은 부가치하고 원천징수만 풀고 있죠. 자, 이제 원천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5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로운상해의 생산직 근로자인 정희석의 5월분 급여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5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두 개 작성하면 되겠죠? 전월미환급 세액은 23만원이죠? 체크하시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자, 먼저 수상 등록과 공제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항목 이외의 항목은 프로 체크하기로 하며,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희석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자, 5월 급여 내역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이 급여 내역들을 보면서 과세와 비과세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잠시 화면을 보고 과세, 비과세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비과세만 암기하시면 되겠죠. 네, 화면과 같이 근로소득 비과세는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실무시험에서는요, 이 5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식은 자연육, 앞글자 따가지고 야간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보조비, 육아수당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요,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의 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사무직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인데 지금 우리 정희석 사원은 문제에서 생산직 근로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생산직 근로자인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식대는 월 10만원 비과세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 연구보조비, 주로 이제 기업 부설연구소 많이 나올 건데요. 월 20만원이고요. 육아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육아수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특히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이 자체를 실비로 변상해야 되는 거지 중복으로 지급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식대까지 주게 되면은요,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식대를 안 줘야, 죄송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 마찬가지 기름값 별도로 주고 또 20만원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름값은 별도로 안 주고 그냥 월급에다가 20만원씩 이렇게 넣어줘야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와 비과세를 골라볼 건데 비과세는 B라고 체크하세요. 자, 기본급은 무조건 과세죠. 그 다음에 식대는요. 예, 식대는 야식은 자연육 비과세였죠.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연히 방금 보았으니까 비과세고요. 야간 근로수당도 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보조금은 과세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개가 정말 비과세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회사가 식사까지 제공하게 되면요,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식대는 과세니까 여기다가 과세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비정기적으로, 자, 비정기란 얘기는 다른 말로 부정기가 되겠죠. 나중에 전산에서 부정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지급을 했다면 과세가 돼야 되는데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얘는 비과세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야간 근로수당. 올해 올부터 업무 시간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 외의 근무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은 일단 여기 문제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맞으니까 정혜석 씨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니까 비과세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자, 4번의 교육보조금. 사교에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가 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예요. 이런 경우는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에서 뭐다? 우리 애한테 학비를 이렇게 대신 주는 거예요. 기쁘죠? 기쁘기 때문에 이런 건 뭐다? 네,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야간 근로수당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입력을 빠르게 할 건데 급여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자, 수당공제로 가셔야 되겠죠. 자, 수당공제에서 자, 이제 수당 먼저 등록하셔야 됩니다. 기본급 무조건 과세이고요. 그 밑에 식대가 와야 되는데 이번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과세 1번 클릭을 하고요. 자, 과세 식대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셔야 됩니다. 자, 과세는 유형 선택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밑에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이었죠. 얘는 비과세니까 여기에 비과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고 식대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얘도 자가운전 보조금 밑에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보조금 안 나와있죠. 그럼 얘도 여기다가 과세 1번 놓고 교육보조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보조금도 어디에? 야간 근로수당 밑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상여부터는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사용 여부에다가 불하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정액에 뭐 부정기하고 정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사에 그냥 대놓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정액에 부정기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언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공제 등록 하셔야 되는데, 공제 등록은 어떤 게 있죠? 네, 소득세부터 이제 있겠죠. 맞죠? 근데 얘들은 뭐 거진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 학자금 상환이라고 하는 항목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은 전부 다 풀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얘들은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귀속 연월에 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 귀속 연월이 5월달이니까 5월달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지급 연월일은 우리 여기 문제 보시면 5월 30일 돼 있죠? 그래서 5월 31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정의석 사원 나올 거고요. 그쵸? 그럼 여기에 기본급을 이제 입력할 건데, 자, 기본급이 190만원이죠? 입력하시고, 자, 식대 10만원. 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가운전 30, 야간 근로 20, 교육보조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다 했으면 이제 공장으로 가면 되는데, 국민연금이 99,000원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문제집 봐주셔야 돼요. 67910. 67910이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네, 8330. 고용보험은, 얼마입니까? 고용보험이 안 나와 있는데, 17,600원 그대로죠. 소득세, 25950, 지방세 2590. 네, 정확히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요, 드디어 뭐가 급여자료 입력이 끝이 난 거예요. 그쵸? 근데 뭐까지? 얘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은 닫으시고,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갈 겁니다. 자, 여기에 있죠. 클릭. 그리고 귀속월은 당연히 5월달 월급이니까 여기다가 5월에서 엔터 5월까지 놓으셔야 되고, 자, 5월달 월급 5월달에 주었죠. 그러면 지급기간도 5월에서 네, 5월까지.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실수 많이 하십니다. 만약에 5월달 월급인데 지급을 6월달에 하게 되면은요, 5566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단 전월미환급세액은 찾아가지고 입력해야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에 저번 달까지 환급받지 아니한 세액 23만원. 그렇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까지 마무리를 다 하였습니다. 자, ESC 누르고 빠져나오실 때 반드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예 하시면은 현시간부로 1번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2번 연말정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사원이고요. 그쵸? 이번 연도의 기속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와 탭, 그리고 연금저축,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으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답니다. 자, 현근무지 소득이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종전근무지가 나와 있죠. 자, 이 문제 나오면 알죠? 아, 이 사람은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번 연도에 우리 회사에 옮겨왔는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자료에 보면은 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월세, 개인연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종전근무지가 나오면은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연말정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종전근무지 나오면은 종전근무지 소득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조절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4번은 F2 누르시고, 자, 이름이 김영식 맞습니까? 네, 엔터 치면 되고요. 그리고 크게 화면을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급여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1320만원, 그쵸?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근무지의 자료예요. 그래서 현근무지 자료하고 현근무지의 이 기납보세액과 지방세는 이미 여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소득세하고 지방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불러오기 금액을 반영한다. 즉 불러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종전 근무지만 넣으면 되겠죠. 자, 종전 근무지 어디에 넣습니까? 소득 명세에 가셔가지고 종전 여기에 넣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다 옮겨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 보시면서 옮겨 볼게요. 자, 전근무지 이름 뭐라 되어 있죠? 주식회사 진성상사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 번호는 네,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40581 65449. 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근무기간 정확히 적으셔야 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2022년 0101부터 2022년 0620까지예요. 자, 이 정도는 뭐 다들 임명할 수 있겠죠? 뭐나? 잠시만요. 2022 0101 2022 0620. 네, 이렇게. 그리고 급여 총액을 적어야 되는데 급여 여기 있죠. 급여 여기 라인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급여가 얼마라고요? 1200만 원. 이거 적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 먼저 볼까요? 자, 방금 이거 적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밑에 보시면은 국민연금부터 해서 이렇게 4대 보험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옮겨 적으시면 돼요. 이거 어디에다가 얘는 전부 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직장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네 가지. 이 네 가지 라인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411 네, 600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47400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96,000원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가 54만원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을 적어야 되는데 자, 이 세금이 아주 중요하죠. 왜? 세금은 이제 여기 적으시면 돼요. 어디? 기납부세액란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납부세액란에 적으라고 하니까 전부 다 기납부세액 있죠. 이 세금을 적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차감징수세액도 아닙니다. 여기에 적히는 기납부세액의 세금은요, 어떤 세금이 적힌다? 결정세금을 적는 거예요. 이게 별표죠. 몇 번을 얘기해도 자꾸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기납부세액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자꾸만 여기 있는 이 기납부세액 얘를 넣는데 얘를 넣으시면 안 돼요. 결정세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10만원에 만원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이것 때문에 진짜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연습 안 하고 시험장 가시잖아요. 전부 다 여기에 20만원 입력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쌤, 기납부세액이라 돼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쵸? 이래 되는 거예요. 그쵸?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으니까 이거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했으면 이건데, 그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종전근무지 입력 다 했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드디어 보의 교기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볼까요? 우리 보험료하고 이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보험료는 둘 다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니까 둘 다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연령 제한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령은 상관이 없어요. 뭐 소득금액 제한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이면은 그때는 공제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저축성 보험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죠. 누구?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이거는 저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험료, 보장성 보험 일반 라인에다가 네, 얼마입니까? 16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쌤이 이 문제는 굳이 이걸 보여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쵸? 왜냐면은, 지금 우리 김영식 사원은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쓴 건 제한이 없죠.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육비 보겠습니다. 본인 대학원 교육비. 여러분, 대학원은 원래 공제가 돼야 안 돼요. 대학원은 원래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부양가족이 대학원 다닌다. 절대 공제가 안 돼요. 근데 대학원은 유일하게 본인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거니까 본인 거는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가셔가지고 F2 본인 전액에다가 대학원비 적으시면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계속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의료비입니다. 뭐 질병, 안경, 그쵸? 다 되는 거죠. 근데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비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성형수술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약 안 돼요. 그래서 성형, 즉 미용 목적이죠. 성형 안 되고 보약 안 된다. 근데 피부과라도 미용이 아니고 치료를 목적으로 피부과에 갔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경인데 안경은 여러분들 한도가 있죠. 60만 원이 아니고 얼마까지? 50만 원까지가 한도기 때문에 50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질병치료비 150과 안경 구입비 50을 합쳐가지고 200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료비는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쵸? 옛날엔 여기 입력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양가족 가가지고 입력해야 되겠죠? 어디에? 의료비. 자, 여기 아무 칸이나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F2 누르고, 자, 여기서 또 F2. 그럼 본인밖에 안 나오죠? 영식씨, 엔터. 자, 문제에서 병원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증빙이 중요한데, 이게 두 개를 나누어 적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문제 보니까, 자,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이다. 의료비는요, 보통 보면은,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 다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으면, 이제, 홈택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질병치료비는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홈택스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경 구입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얘는, 안경원에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수령했다라고 나와 있죠. 얘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질병치료비는 그래도 이거는 꼭 체크를 해야만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국세청장으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서 네, 적으시면 되고요. 자, 건수는 뭐 한 건 누르시면 되고요.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 얼마였죠? 50만 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엔터 엔터 엔터. 그 다음 밑에다가 다시 또 F2 누르고 본인 김영식 씨를 또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영수증이라 되어 있었으니까 기타 영수증 5번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누르고 엔터. 금액은 네 60만 원이지만 50만 원까지가 한도기 때문에 50만 원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네 150에 50 이렇게 두 가지를 잘라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가시면은요, 여기 의료비에 방금 입력한 내용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는요, 참고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중복공제가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신용카드에 보니까 질병치료비 포함되어 있죠. 그럼 나중에 여기 카드에 가가지고 그냥 입력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안 그래도 카드네요, 그쵸? 이제 카드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카드 갈게요. 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85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되는 거죠. 자, 신용카드 이 자리 알고 있죠? F2. 자, 얼마? 네, 850만원. 질병치료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850만 넣으시면 돼요. 의료비하고 중복공제가 됩니다. 직불카드는 300 얼마? 네, 60만원 되겠네요. 그 밑에 직불에다가 360 적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나요? 그쵸? 여기 그대로 따라오셔가지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여기 있죠? 밑에다가 5만원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보니까 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사용한 건 없답니다. 그쵸? 그러면 카드도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월세공제를 볼 건데요. 자, 월세공제는 일단 무주택자에 한해서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에서 무주택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공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자, 이제 이것도 확인 누르고 여기에 월세주택임차 네,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임대인하고 다 적으시면 되겠죠. 자, 임대인은 이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서 김서민, 그쵸? 주인번호는 7710 상하나 1028559 2855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유형은 이제 주택의 유형인데요. 여기 단독 다가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다가구 2번이죠. 문제 보니까요 다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2번 다가구를 여기에 있는 걸 찍으시면 됩니다. 자, 면적은 네 50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부산시 해운대구, 그 다음에 우동 10번지 1동 202호. 자, 임차기간 잘 적으셔야 돼요. 2022년도 0101부터 2024년도 1231까지. 연간 월세액은 30만원, 공제 대상 금액은 뭐 자동으로 나오니까 놔두시면 됩니다. 얘만 잘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있죠? 자, 연금은 본인만 되는 거죠? 어차피 본인 거니까 되는 거예요. 자, 연금 앞에 개인이 붙어 있다, 그쵸? 그러면 개인연금저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은행이고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여기에다가 쌤이 입력하라고 했죠? 어디에? 두 번째. 자, 개인연금저축이라 되어 있으니까 개인 붙어 있는 거 체크하면 되고요. 코드에 F2 하나은행 보입니까? 네. 계좌번호는 243-610-750-72208 72208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납입 금액은 120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다 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없네요. 네, 끝입니다. 이게 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다 했으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입력할 건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2에서 10 빠져나오시면 네, 현시간부로 10점짜리 연말정산 문제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10점이면 여러분들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용기를 가지고요. 아는 데까지는요, 시험장에서 무조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개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 틀리면 다 틀리겠지 그런 거 없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3회 전산세무 2급 부가치 신고와 원천징수에 대한 강의는 현 시간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의는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